예,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보론으로 진행기준 회계처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기준은 수익을 인식할 때 이제 기간에 걸쳐 재화나 용역이 이전된다. 그런 상황에서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는 정도를 진행률에 의해서 이번 회계 기간에는 그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된 정도가 30%다. 다음 기간에는 또 누적해서 80%다. 그 다음 연도는 100%다 됐다.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30%, 50%, 20% 이렇게 진행된 만큼 수익을 인식하고 또 원가를 인식하는 게 진행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간 동안 통제가 이전되고 기간 동안 수익을 인식하고 기간 동안 원가도 인식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기준 이제 수익 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총 계약 금액에 대해서 이게 고객하고 계약하는 금액이 있겠죠. 그래서 계약 금액에 대해서 진행된 정도를 곱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해년도는 이제 첫째 년도의 진행률, 둘째 해에는 둘째 해까지 누적 진행률, 셋째 해는 셋째 해까지 누적 진행률을 곱해줘서 그때까지 수익을 계산한 다음에 이전에 계산했던 수익은 제외하고 그 해의 수익을 인식하는 게 진행기준 수익 인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진행률 인식에 대해서는 앞에 5단계에서 진행기준 수익 인식,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진행률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행률 측정이라는 게 이제 산출법이라는 게 있고 투입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고, 이 가운데 이제 현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진행률 측정 방법은 투입법의 일종으로 투입한 원가를 기준으로 진행률을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원가 기준 진행률 측정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원가 기준 진행률 측정은 진행률 측정 방법 가운데 투입법의 한 방법으로 투입된 원가가 얼마인지, 그래서 전체 그 공사를 다 하는데 원가 예상되는 금액이 있을 거고 그 가운데 지금까지 누적 투입된 금액이 얼마다. 그래서 그거를 분모 분자로 해서 진행률을 측정하는 방법이 원가 기준 진행률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을 이제 계약 금액에 대해서 진행률을 곱해서 단기까지의 누적 수익을 측정하는 방법, 그게 진행기준 수익 인식이다. 원가도 마찬가지로 총 추정 원가, 우리 건설회사에는 어떤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진행할 때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원가가 얼마 발생할지 실행 예산이라는 것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총 원가 추정 금액이 있을 거고 거기에 여기에 적용한 것과 같은 진행률을 적용하면은 곱해주면은 그 해까지의 누적 원가가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원가 기준 진행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가 기준 진행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분모 분자가 다 원가가 들어가서 분모에는 총 예정 원가, 분자에는 단기까지 발생한 원가 해서 분모 분자가 다 원가죠. 그래서 총 추정 원가에다가 진행률을 곱하면은 저 진행률 분모에 추정 총 원가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분자에 있는 단기까지 발생한 원가가 그냥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원가 기준 진행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추정 원가에 진행률을 곱하지 않더라도 단기 원가가 공사 원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 되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저게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 발생한 원가가 단기 공사 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재무상태표에는 우리가 이제 그 수익을 인식할 때 그 계약한 금액만큼 이제 돈이 들어오면은, 현금이 들어오면은 그냥 현금이 BS에 표시되고 말 텐데, 우리가 이제 계약한 금액을 보통 이렇게 받는 스케줄이 고객하고 이제 언제 얼마 받고 언제 얼마 받고 이렇게 계약서에 받는 스케줄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받는 스케줄에 따라서 돈을 받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대차대표 자산으로 특별히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인식할 금액은 손익계산서에 수익 인식한 거하고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익 인식한 만큼 돈이 들어왔느냐, 만약 돈이 덜 들어왔으면 그 부분은 일종의 채권으로 자산을 인식해야 되고, 반대 상황도 있겠죠. 우리가 원래 인식할 금액이 있는데, 수익 금액이 있는, 누적 금액이 있는데 그거보다 돈을 더 많이 청구했다, 이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채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부채를 인식해야 되는 그런 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누적한 수익하고 누적한 청구액을 비교해 가지고, 만약 누적한 수익이 더 많다, 그래서 청구는 더 적게 됐다라고 하면은 미청구공사 이렇게 인식을 하고, 반대로 누적 수익 인식한 것보다 청구를 더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그 많이 한 부분을 초과청구공사 이렇게 부채로 표시하게 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앞에서도 이제 진행기준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2017년까지는 건설계약이라는 수익인식 기준서가 별도로 있었어요. 이렇게 진행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그런 건설계약이라는 기준서가 별도로 있었는데, 18년도부터 이게 이 15호 기준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이 기준서가 들어오면서 수익 관련 기준서 여러 개 있던 게 다 없어지고 그 15호 기준서로 대체됐어요. 근데 15호 기준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득이 이제 여기 설명하고 있는 상당 부분의 내용이 종전기준서의 그 개념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뭐 부득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건설회사들 재무제표를 보면은 건설회사 재무제표가 같지가 않아요. 뭐 현대건설 다르고 롯데건설 다르고 GS건설 다르고, 이렇게 수익 인식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방금 전에 이제 뭐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그 개념을 뭐 쓰는 회사도 있고 안 쓰는 회사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몇몇 건설회사 이제 재무제표를 찾아보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 현대건설이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해서 추석 선거를 보니까 지금 요런 개념으로 그 채권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건설 2019년 재무제표 추석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누적 발생 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자, 누적 발생 원가에 이익을 가산한 금액,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이게 원가에 이익을 가산한 금액, 수익 개념이죠. 누적 수익 개념이죠. 그래서 누적 수익이 진행 청구액,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다. 그 누적 수익보다 청구를 더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청구를 더 적게 했다. 청구가 적었다. 누적 수익보다 청구가 적었다라고 하면은 미청구공사로 이렇게 자산 쪽에, 채권 쪽에 표시를 하고, 반대로 진행 청구액이 수익보다 많으면은 그 청구를 더 한 금액을 초과청구공사로 이렇게 부채 쪽에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주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은 이제 모든 건설회사가 똑같지는 않고 약간 좀 달리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기준서가 이제 일치하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종전 기준서에 따른 어떤 그 회계 처리를 설명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 금액이 15,000원이다. 고객한테 이 공사를 다 하면은 15,000원을 받기로 했다. 공사는 2년 동안 한다. 당초 원가 추정 금액이 10,000원이다. 이 공사 전체 다 하는데 1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했다. 1차년도 원가 발생이 6,000원이다. 그런 경우, 자, 원가 발생이 6,000원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미성공사라고 쓰고 있는데, 미성공사, 미완성공사, under construction, 그런 말이죠. 그래서 미완성공사로 이제 6,000원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현금의 유출이나 또는 어떤 부채 발생이나 그런 것들로 이제 6,000원이 인식되겠죠. 그래서 원가 발생하면은 일단 미완성공사 또는 미성공사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기준 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수익 인식인데, 자, 수익은 어떻게 하느냐. 수익 인식할 금액은 전체 계약 금액에 진행된 정도만 반영하면 되죠. 지금 여기는 이제 원가 기준 진행률을 적용하는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기준 진행률을 적용하면 원래 발생한 원가가 6,000원인데 지금 원가 총 예상 금액이 10,000원이에요. 총 10,000원 발생할 것 가운데 6,000원의 원가가 발생했으니까 진행률이 60%죠. 그러면 수익이나 비용을 60% 인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사 수익이라고 인식할 금액은 총 계약 금액 15,000원에다가 60%를 곱해가지고 9,000원이 원래 인식할 수익이 되겠어요. 그래서 공사 수익은 9,000원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원가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진행률 자체가 분모의 추정 원가 10,000원, 단기 분자의 단기 발생 원가 6,000원. 그래서 진행률 60%인데 다시 여기에다가 이제 10,000원을 곱한다는 거는, 10,000원에다가 60%를 곱한다는 거는 10,000원 곱하기 분모 분자 이렇게 곱해주는 거랑 똑같고, 분모에 있는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똑같으니까 결국 약분대가 얘만 남는 거죠. 그래서 원가 기준 진행률일 때는 구태여 공사 원가로 인식할 금액을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려할 게 있는데,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단기 발생한 원가를 미성공사로 인식한 단기 발생한 원가를 공사 원가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사 수익 인식한 만큼 미성공사를 인식해 줘야 돼요. 그래서 미성공사는 이제 원가 발생한 6,000원을 인식했고, 지금 수익 인식할 금액이 9,000원이니까 3,000원을 더 인식해 주면은 미성공사가 이제 수익하고 같은 9,000원이 되는 거죠. 미성공사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미성공사가 이제 수익하고 같은 금액 이제 9,000원이 요 분계를 통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가 발생 분계, 수익이나 원가 인식하는 분계를 설명드렸어요. 그런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채권 청구하고 회수가 발생하겠죠. 채권 청구와 회수,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공사가 다 끝나면은 계약한 15,000원을 다 회수하겠지만은 공사 중간에는 그 15,000원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계약서에, 당초 계약서에 그 공사를 발주한 갑하고 이 건설회사 을하고 계약서를 맺을 때 그 계약서에 15,000원은 돈을 이렇게 나누어서 준다,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을 따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차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청구하기로 한 금액이 7,000원이다.
네, 1차년도에 청구하기로 한 금액이 7,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 7,000원에 미수금 7,000원, 여기 뭐 계약 미수금 또는 뭐 공사 미수금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 책들에 보면은 계약 또는 공사 요거를 이게 뭐 책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편한 대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 공사 미수금 또는 계약 미수금. 예. 그래서 미수금 채권 7,000원, 7,000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미수금 7,000원 이렇게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받기로 한 7,000원만큼 진행 청구액 7,000원 이렇게 인식을 해주게 되겠어요. 예. 채권을 청구했다 그러면은 청구한 금액만큼 미수금 7,000원, 진행 청구액 7,000원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미수금 청구한 7,000원은 뭐 언젠가 돈을 이렇게 받겠죠. 예. 그런 내용으로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드린 거를 약간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보면은 일단 이제 진행률 측정이 1순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총 추정 원가가 10,000원이다. 총 추정 원가는 이제 매년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게 공사 기간이 길면은 이제 그 공사 종료에 가까워오면 올수록, 공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모든 자료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그 총 추정 원가가 계속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요 금액을 사용하지만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다음에는 계속 이 숫자가 약간 더 현실화돼가지고 더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현실적인 금액으로 계속 바뀌는, 진행률 측정에 요 분모에 들어가는 금액이 계속 바뀌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누적 발생 원가는 6,000원, 첫 해니까 발생한 금액 자체. 그래서 요 분모 분자로 계산하면은 60%의 진행률이다. 지금 원가 기준 진행률 측정이니까 이렇게 한 거죠. 만약 원가 기준 진행률 측정이 아니라 시간 기준 진행률 측정이다 라고 하면은 추정 총 공사 시간의 분모에 들어가야 되고, 단기 발생한 시간이 분자에 가야 되고, 그렇게 측정되겠죠. 그래서 진행률이 60%다. 자, 단기 수익을, 누적 수익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단기 수익은 총 계약한 금액이 15,000원이고 여기 진행률을 곱해 가지고 9,000원. 단기 인식할 공사 수익은 계약 금액의 진행률을 곱해 가지고 단기 수익은 9,00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2차년도에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게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계속 한 5년 계속되는 프로젝트다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2차년도에도 뭐 이런 식의 요 분모의 요 숫자가 약간 업데이트 돼 가지고 뭐 여기서 약간 변동되는 금액일 거고, 누적 공사 원가가 또 뭐 얼마 되겠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다행히도 2차년도에 그 총 추정 공사 원가가 1차년도하고 같은 10,000원이다. 근데 2차년도까지 누적해서 1차년도, 2차년도 누적해서 원가 발생한 게 총 8,000원이다. 이러면은 누적 진행률이 80%죠. 80%. 예. 그래서 2차년도에 수익 인식할 금액은 15,000원에 80% 곱한 12,000원. 12,000원이 2차년도에 누적 수익이고, 1차년도에 이미 9,000원을 인식했으니까 요 12,000원에 9,000원을 차감한 2차년도 수익은 3,000원이다. 이렇게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행기준 수익 인식은 먼저 진행률 측정한다. 그 다음에 단기 누적 수익 측정한다. 정기 누적 수익을 차감해 가지고 그 단기의 수익만 측정한다. 이렇게 되고, 원가 측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이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게 원가 기준 진행률이기 때문에 뭐 총 원가가 뭐 10,000원으로 예상된다. 진행률 60%다. 그러면 6,000원이죠. 단기 발생한 원가하고 일치하죠. 이게 원가 기준 진행률 측정은 굳이 이렇게 곱하지 않더라도 단기에 발생한 원가가 단기 공사 원가가 되겠어요. 단 손실이 예상되지 않는 일반적인 공사 이익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특별히 원가에다가 뭐 다시 진행률을 곱해가지고 단기 원가가 얼마나 이렇게 측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단기 발생한 원가가
단기 공사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BS에는 어떻게 표시되는가? BS에는 미성공사가 이제 원가 발생한 6,000원만큼 인식한 다음에 결산할 때 수익 9,000원을 인식하면서 차변의 공사 원가 6,000원 인식하고 수익하고 같은 미성공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성공사를 3,000원 더 인식하죠. 그럼 미성공사는 수익하고 같은 9,000원의 금액이 되죠. 그래서 미성공사는 9,000원이고 대변의 진행 청구액은 7,000원이 있죠. 이럴 경우는 지금 이를테면 뭐 공정가치 개념이 9,000원이고 청구액이 7,000원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공사의 공정가치가 9,000원인데 청구액 7,000원이니까 2,000원만큼 아직 미청구한 거다. 예. 그래서 미청구 공사다. 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차변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미청구 공사 2,00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요 두 개를 한쪽으로 몰아서 차액을 이렇게 미청구 공사 또는 반대 상황은 초과 청구 공사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양쪽에 존재하는 거를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 이렇게 실무에서는 이렇게 두 칸으로 표시하지 않고 그냥 요렇게 나와 있으면은 공표용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그냥 미청구 공사 2,000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반대 상황으로 뭐 진행 청구액이 더 많다. 미성공사가 9,000원인데 진행 청구액이 9,500원이다. 예, 그럼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초과 청구 공사 500원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를 다 마치게 되면은 드디어는 이제 미성공사도 그 계약금액 15,000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진행 청구액도 15,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공사를 다 마치면은 미성공사 진행 청구액이 각각 15,000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연도에 얘를 떨어버리는 오른쪽에 있는 진행 청구액을 차변으로 왼쪽에 있는 미성공사 15,000원을 오른쪽 대변으로 이렇게 떨어서 이 계정을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그 건설 회사는 진행 중인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한 10대 건설 회사만 되더라도 보통 이제 그 공사 현장이 한 80개 전후 정도, 한 100개 정도 이렇게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현장은 그 미성공사가 더 큰 경우가 있고 어떤 공사는 청구액이 더 많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어떤 쪽은 자산으로 표시를 해야 되고 어떤 쪽은 부채를 표시해야 되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공사 현장이 A, B, C 세 개예요. 그 가운데 A 현장은 지금 공사원가 인식한 손익에서 145원이 미성공사고 청구한 게 100원이에요. 그러면 A 현장은 미청구 공사 현장이죠. 45만큼 미청구 공사 현장이고 B 현장은 발생한 원가 손익해서 미성공사가 580인데 청구액이 520이에요. 그럼 60만큼 아직 미청구한 거죠. 미청구 공사 60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세 개 가운데 이렇게 두 개가 미청구 공사예요. 그러면은 대차적인 표현은 이 두 개 현장 105만큼 미청구 공사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C 현장은 미성공사가 160이고 그 다음에 청구액이 180이다. 그래서 청구를 더 많이 한 그런 상황이에요. 20만큼 많이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초과 청구공사 부채 쪽에 초과 청구공사 20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상계하지 않고 105와 20을 상계하지 않고 각각 자산 미청구공사 105, 초과 청구공사 부채 20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무제표 표시가 미청구공사 105, 초과청구공사 20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 어떤 건설회사는 X1년 기초에 서울시와 3년이 소요되는 한강대교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공사의 계약 금액은 10만원이며 계약 당시 원가는 80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자, 서울시하고 3년짜리 100만원 받기로 하는 그런 공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강대교 보수공사 원가는 80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이제 80만원 최초 계약 당시에 이제 추정한 금액이 그렇다는 거고, 회사는 진행률을 원가 기준 투입법에 의해 책정한다. 원가 기준 진행률 적용한다는 거예요. 건설회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죠. 다음은 각 연도별 공사 원가 및 대금 청구에 관한 자료다. 그래서 이제 원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누적 발생 원가, 그래서 여기 뭐 40만 원,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뭐 32만 원이 더 발생했나 보죠. 누적 공사 원가가 72만 원. 그 다음에 3000년도에는 9만 원이 더 발생했나 보네요. 누적 발생 공사 원가가 91만 원. 그래서 이제 당초 80만 원 원가가 이제 91만 원에 맞춰진 그런 케이스고요. 그 각 시점별로 이렇게 그 계속 이제 원가를 추정하죠. 총 필요한 원가가 얼마인지. 최초에는 80이라고 추정했는데 한 해가 지나니까 이게 90만 원으로 추정이 됐다가 마지막에는 91만 원으로 추정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 이제 원가 기준 투입법에 의해서 진행률을 측정하니까 진행률을 측정할 수가 있죠. 1차 년도에는 총 예정 원가 80만 원으로 추정되는데 지금 1차 년도에 발생한 원가가 40만 원. 그럼 진행률은 50%죠. 1차 년도 진행률은 50%. 2차 년도는 어때요? 총 추정 원가가 90만 원인데 72만 원 발생했다. 진행률이 80%죠. 3차 년도에 진행률은 91만 원 분의 91만 원 100%죠. 완성한 연도는 진행률 100%죠. 그래서 진행률이 지금 보면 50%, 80%, 10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중도금 청구 스케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계약서에 나와 있는 청구 스케줄이죠. 단기 중도금 청구에 계약서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도금 회수에 상대방이 이렇게 돈을 줬다는 거죠. 이렇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은 연도별 계약 수익 및 공사 원가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도별 분계를 제시하시오. 연도별 계약 미수금, 미청구 공사, 초과 청구 공사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분계를 뭐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진행률이 보면 이렇게 여기 50%, 누적 진행률 80%, 100% 그런 거고, 이게 이제 그 100만 원을 받기로 한 거죠. 100만 원을 받기로 한 거고, 그래서 이제 1차 년도부터 한번 분계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차 년도에 원가가 40만 원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위 1000원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1000원으로 쓰면은 1차 년도에 여기 이제 원가가 40만 원 발생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미성공사 40만 원, 대변에 현금 등이 현금이나 부채 발생이 40만 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청구하고 회수하고 그런 회계 처리가 필요한데, 설명의 편의상 그 수익 인식을 먼저 결산에서 하는 내용인데 수익 인식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사 수익 또는 계약 수익, 공사 수익 또는 계약 수익 인식할 금액이 있어요.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이거 서울시에서 3년간 총 100만 원 받기로 한 거죠. 진행률 50%니까 단계 인식할 금액은 100만 원에 50% 하면은 50만 원을 수익으로 인식해 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원가 발생한 게 여기 40만 원이죠. 그래서 얘를 공사 원가라고 할까요? 뭐 공사
공사원가 또는 계약원가 40만원. 그 다음에 요 미성공사를 요 수익하고 같은 금액이 되도록 조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미성공사가 10만원. 자, 미성공사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하면은 40만원, 10만원에서 여기까지 해서 미성공사가 50만원이 된 거죠. 50만원 이렇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구에 관한 내용을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청구를 38만원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공사 미수금 또는 뭐 계약 미수금 38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 청구액이 38만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수금 이제 회수하겠죠. 뭐 30만원 회수했다고 하네요. 그럼 미수금 30만원 없어지고 현금 30만원이 들어오겠죠. 예. 이렇게 되죠. 자,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될까요? 손익계산서에. 예.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될까요? 뭐 기준분계가 여기까지고. 예.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될까요? 자, 공사 수익 얼마 인식해 줘야 될까요? 또 공사 원가 얼마 인식해 줘야 될까요? 예, 수익 100만원에 진행률 50%에서 50만원 인식하고 공사 원가 인식할 금액은 40만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매출에 해당하는 공사 수익이 50만원,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공사 원가가 40만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BS는 어떻게 되나요? BS는 이게 이제 그 미성공사하고 공정가치 개념에 그 기준서에서 미성공사가 공정가치다 그런 말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를테면은 공정가치 개념의 미성공사가 지금 여기 50만원이죠. 그 다음에 청구액은 얼마인가요? 청구액은 38만원. 그러면은 BS에는 퉁쳐갈 표시하죠. 자산 쪽에 표시해야 되겠네요. 미청구공사라고 이 두 개의 차이 금액 미청구공사 12만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 2차년도도 한 번 더 해볼까요? 똑같은 거지만은 2차년도에도 한 번 더 해보면은 일단 여기 발생한 원가를 미성공사 현금 또는 뭐 다른 부채, 미지급 비용 등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2차년도 발생한 거는 여기 지금 이제 누적 발생 공사 원가라고 되어 있죠. 2차년도에 32만원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년도에 32만원만큼 미성공사 32만원, 그 다음에 현금 등 32만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인식을 한다면은 2차년도 진행률이 요 관계에 의해서 80%죠. 80%. 서울시로부터 100만원 받기로 했으니까 100만원에 80% 하면 2차년도 누적 수익은 80만원이죠. 누적 수익 80만원인데 앞에서 이미 30만원을 수익으로 인식했으니까 2차년도 수익 인식할 금액은 3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공사 원가로 인식할 금액은 여기 이제 32만원이 되고, 요 두 개의 차이만큼 이제 미성공사를 조정해 줘야 되죠. 첫째는 미성공사를 차변에 조정해 줬는데, 두 개의 차이만큼 차변에 이렇게 조정해 줬는데, 둘째는 대변에 이렇게 조정해 줘야 되나요? 2만원을 조정해 줘야 되나요? 그럼 미성공사는 BS 계정은 다 누적 계정이니까 40만원, 10만원에서 50만원에 20만원이 차감되면은, 여기 32만원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2차년도 미성공사는 80만원이 되죠. 80만원. 80만원 이렇게 되고. 80만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미수금하고 회수금,
미수금하고 청구액을 분기하면은 청구가 지금 여기 이거는 이제 단기 청구액이 38, 51, 11만 원 뭐 이렇게 되니까 51만 원만큼 미수금 51만 원, 그다음에 청구액 51만 원 이렇게 되고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총 80만 원인데 80만 원인데 이미 50만 원 인식했으니까 2차년도에 30만 원. 원가로 인식할 금액은 원가가 이제 32만 원이죠. 2차년도 한 해만 봐서는 수익 30만 원이고 원가가 32만 원이니까 2차년도 한 해만 봐서는 손실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원가하고 계약금액 100만 원하고 비교하면은 전체로는 이제 이익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죠. BS는 보면은 미성공사가 이제 80만 원, 80만 원. 그 다음에 청구액이 누적해서 얼마예요? 38만 원, 51만 원 해서 89만 원이네요. 89만 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차년도 BS 표시는 부채 쪽이 청구액이 많아서 9만 원만큼 많아서 9만 원만큼 초과 청구 공사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겠네요. 예, 9만 원만큼 초과 청구 공사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2차년도까지만 이렇게 해봤습니다. 3차년도도 뭐 같은 로직이니까 3차년도에 달라지는 점은 좀 미성공사하고 청구액하고 마지막이 되면 3차년도가 되면은 미성공사도 1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청구액도 100만 원이 되고 3차년도가 마치게 되면은 그 미성공사와 청구액을 상계해서 없애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1차년도에 미청구공사 12만 원, 2차년도에 부채로서 초과청구공사 9만 원.